얼마나 한국 기업들이 세계 무대에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잘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기업이 큰 기업을 가지고 있어야 그 나라가 크게 되죠. 나라가 크다는 것은 이제는 국토나 뭐 인구보다는 얼마나 큰 기업을 갖고 있느냐. 네덜란드라는 나라는 우리보다도 국토 면적이 작습니다. 인구도 2천만이 안 돼요. 2천만이 안 되는데 국민 총생산은 지금 우리하고 같거나 우리보다 약간 낮어요. 그러면서 인도 인구가 한 뭡니까? 한 100배나 많은, 네덜란드보다 인구가 약 100배나 많은 인도하고 비슷합니다. 네덜란드가. 그 네덜란드가 바로 로얄 더치 쉘이라든지 ING라든지 이런 회사가 있으니까 이렇게 큰 나라처럼 보이는 거죠. 큰 나라처럼. 네덜란드는 17세기, 8세기에는 세계에서 제일 부자 나라였습니다. 바다로 나왔기 때문에. 그때 네덜란드 사람들의 인구의 한 10%, 한 10%는 선원이었다고 합니다. 선원.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을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데, 우리 여론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PEW, Pew Research Center라는 데서 세계 국제 비교를 하는 여론조사를 많이 하는데, 거기 보니까 세계에서 반기업 정서가 제일 높은 나라가 한국으로 나와요. 반기업 정서가 가장 높은 나라가 한국입니다.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 부자는 이런 말로 가네모치다 하면은 그 별로 나쁜 뜻이 없는데, 한국에서 부자라고 하면은 요새 주로 무슨 강부자라는 말로 자꾸 욕을 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것도 사실은 언론에서 그런 말 쓰면 안 되죠. 장관 임명된 사람이 부자라는 단 하나의 이유로 욕을 먹으면 되겠습니까? 부자라는. 그래서 이제 더구나 언론과 좌파 세력이 또 정권이 손을 잡고 양극화, 존재하지도 않는 양극화를 막 선동을 하니까 반기업 정서로 가가지고, 양극화 선동하면 누구 욕을 하게 됩니까? 이건희 같은 사람 욕하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 욕하는 쪽으로 쫙 몰리니까 이렇게 반기업 정서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데서 기업을 하면서 세계 40등 되는 기업을 한다. 40등 되는 회사를 만들어냈다. 근데 그 회사 오너는 무슨 죽을 죄를 지었는지 맨날 법정에 다닌다. 맨날 법정에 다닌다. 그럼 여기에 뭐가 문제가 있다. 하나는 법에 문제가 있든지, 정치에 문제가 있든지, 그 기업 자체에 문제가 있든지, 이 문제를 해결해 가는 길이 이렇게 해야 이게 한국의 민주주의가 제대로 설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반기업 정서도 아마 대세로는 아마 한국에서도 줄어들 거예요. 기업인을 존중하는 쪽으로 갈 거라고 봅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다 대기업에 의지해가지고 한국 사람들 반 이상 먹고 사는 팔인데, 그 대기업을 저주해가지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상용자동차 사태를 보면은, 만약 상용자동차가 저 식으로 문을 파산한다면 저는 그 50% 책임은 누가 져야 되냐면 이명박 대통령이 져야 합니다. 경찰력을 행사하는 이명박 대통령이 경찰력을 지금까지도 제대로 행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경찰 15만이나 되는데 지금 그 정부하고 있는 사람은 몇백 명밖에 안 됩니다. 왜 그 사람은 못 끌어냅니까? 그 사람들 끌어내라고 해가지고 우리 월급 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일하고 싶은 다수의 직원들이 들어가서 끌어내려고 하면 경찰이 그걸 또 막아요.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길을 파산을 하면은 저는 그 회사에서 국가를 상대로 왜 경찰이 조기에 지나갈 수 있었는데, 끌어낼 수 있었는데 사람 안 다치게 하냐. 경찰한테 물어보면 또 뭐라고 하느냐. 야, 일하다가 말이지 용산 사태 같은 거 나가지고 한 사람이라도 죽어보라고. 그럼 경찰청장부터 다 날아가는데 누가 들어가려고 했느냐. 모든 책임은 대통령이 져야 합니다. 이거 상용사태 파산은 지금 정부에서는 본보기로 상용사태 파산하겠다고, 파산시켜서 본보기를 만들겠다고 하는데 그건 나쁜 본보기예요. 그건 무슨 본보기냐. 깽판꾼들이 회사, 좋은 회사, 큰 회사를 망치게 하는 자유를 주는 본보기입니다. 그건 본보기라도 이 잘못된 본보기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경찰이 국영군으로 변하는 이런 걸 지금 만들어 놓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한국에서 기업해가지고 돈벌이 해가지고 많은 사람을 먹여 살리는 일을 한다는 것은 아까 군인을 신성한이라고 했던 것처럼 한국의 기업인들은 신성한 일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성직자보다도 더 많은 사람을 구제하는 일을 하는 게 저는 기업인 군대. 그래서 항상 저는 한국 사회의 1등은 누구냐, 인류는 누구냐 스스로 이야기합니다. 군 장교단하고 기업입니다. 군 장교단과 기업인이 한국을 인류로 만든 사람입니다. 인류를. 그리고 정치, 언론, 일부 교수들은 그 기업과 군대를 깎아내리는 것을 업으로 해가지고 먹고 살고 하는 이런 착취구조입니다. 이런 착취구조. 과거에 산업공사이 그냥 한국에서 아직 바뀌지 않았어요. 권력관계 없어요. 산업공사, 사자가 뭡니까? 사자에 해당 사람들이 검사, 판사, 정치인, 기자, 교수, 일부 목사들, 일부 성령, 항상 일부로 붙여야 돼요. 일부. 다라고 하면 안 됩니다. 항상 일부라고 붙여야 돼요. 일부 소수. 여론조사상 그래도 대한민국 희망이 있다라고 보여지는 게 또 하나 있어요. 아까 그 퓨 리서치 센터에서 반미감정을 조사했더니 반미감정이 굉장히 줄었습니다. 반미감정이 줄어가지고 지금 친미 여론이 높아져서 지금 미국을 호의적으로 보는 국민들이 78% 됐답니다. 78%. 국내에서 조사하면 또 뭐 조작했다 할지 모르지만 미국에서 조사했으니까 믿을 거예요. 그런데 국제적인 이걸 해봤더니 한국이 최근에 가장 높아졌어요. 언제부터 높아졌는데 2007년부터 높아졌어요. 언제 가장 떨어졌는데 2003년. 2003년은 40몇 %밖에 안 됐습니다. 그게 다시 올라갔습니다. 그 올라가는 게 이제 첫째는 정권이 바뀌는 바람에 정부가 나서서 반미를 선동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좌파 정권 몰락을 보면서 2007년 대선을 계기로 해가지고 78% 갔는데 이것도 너무 높아요. 일본이 한 60몇 %고 중국은 40몇 %고 카나다보다 높습니다. 멕시코보다 높고 우리보다 미국에 대해서 호감 가진 미국 사람밖에 없어요. 미국이 88%. 저 케냐가 있구나. 케냐는 그 자기 고향 사람 됐다 해가지고 신미도가 90%. 그래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이 78%가 더 이상 떨어지지 않도록 국민과 대통령이 노력해야 됩니다. 왜냐? 한국과 미국의 관계 이것이 오늘날 대한민국의 운명적인 거 아닙니까? 또 한국과 미국은 좋은 관계밖에 없어요. 이상하게 이렇게 우리가 어떤 나라와 관계를 맺으면서 좋은 관계밖에 없는 나라는 미국 관계밖에 없어요. 우리하고 일본, 우리하고 중국, 우리하고 러시아 다 뭔가 이렇게 유감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국과 무슨 유감이 있습니까? 미국 때문에 우리가 손해보고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이런 관계가 그런데 최근 60년뿐만 아니고 우리가 개항할 때부터 개화기 때부터 미국 사람들이 들어오고 외교관으로 들어오고 장사꾼으로 들어오고 무엇보다도 선교사로 들어오고 해서 우리를 도와주고 학교 지어주고 병원 지어주고 교회 짓고 하는 과정에서 첫 만남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승만이라는 사람이 그 관계 속에서 이승만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독립운동기에는 우리를 또 도와주고 더구나 해방자로 왔죠. 미국이 일본을 무찔렀기 때문에 한국이 해방이 되고 나라를 세워주고 나라가 남침당해서 망하기 직전에 가서 또 우리를 5만 명이나 죽이면서까지 도와주고 이렇게 해서 한국과 미국과의 관계는 일방적으로 우리가 덕을 보는 관계였다. 이런 관계가 우리 역사상 우리 2000년 한국 역사상 없습니다. 얼마나 소중한 겁니까? 얼마나 소중한 겁니까? 요걸 잘 갖고 가는 한 한국의 앞날은 괜찮은 겁니다.